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반복되는 패턴 속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 나아가 붕괴에 이르는 치명적인 공식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지난 250년간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세계의 거대한 정부가 바로 이 공식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1세기 현재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바로 그 공식을 단계별로 마치 피와 혼돈으로 쓰인 각본을 읽는 것처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앞서갔으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5년 만에 정부는 전복되었고 왕은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으며 나라는 4만 명이 정치범으로 처형당하는 공포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1917년 러시아는 광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차르는 1억 8천만 명을 다스렸고 군대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강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8개월 만에 300년간 이어져온 로마노프 왕조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차르는 처형되었고 볼세비키가 권력을 장악했으며 뒤이은 내전과 숙청으로 2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59년 쿠바는 카리브해에 번영하는 국가였습니다. 미국인 관광객과 카지노가 넘쳐났고 경제는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2년 만에 피델 카스트로는 정부를 전복시키고 모든 것을 국유화했으며 쿠바를 60년간 지속될 공산주의 독재국가로 바꿔버렸습니다. 세 번의 시대, 세 번의 혁명. 겉보기에는 안정적이었던 정부가 순식간에 혼돈 속으로 무너져 내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권력을 쥔 자들은 그 몰락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 믿었고 민중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시스템은 무너지기에는 너무나 견고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새 혁명에 앞서 나타났던 모든 경고 신호들이 바로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 정부의 부패, 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 그리고 수면 아래에서 들끓는 분노까지. 우리는 지금 그 패턴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4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5단계와 6단계가 매우 빠르게 다가온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정부는 결코 그 징후를 알아채지 못하는지 그리고 역사의 공식이 다음 차례는 바로 우리일 수 있다고 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패턴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혁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혁명은 단순한 시위나 폭동,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혁명은 기존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새로운 것, 종종 더 나쁜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혁명은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난은 인류 역사 내내 존재해왔습니다. 혁명은 사람들의 기대가 현실을 넘어설 때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을 때 그리고 엘리트와 나머지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너무 극심해져 사회적 계약이 깨질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정부, 법원, 선거 등 시스템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평화로운 개혁이 불가능해질 때 폭력적인 혁명은 불가피해집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들은 폭력적인 혁명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남긴 정확한 말입니다. 프랑스, 러시아, 쿠바, 세계의 다른 세기, 세계의 다른 이념. 하지만 놀랍도록 똑같은 6단계의 순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현대혁명의 어머니, 프랑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789년 파리는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고 프랑스어는 외교의 언어였습니다. 예술, 철학, 과학이 모두 꽃을 피웠습니다. 루이 16세는 800년간 프랑스를 통치해온 왕가의 후손으로 그의 왕좌는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서는 부패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혁명의 1단계, 극심한 부의 불평등입니다. 당시 프랑스 인구 2,700만 명은 세 개의 신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제1신분인 성직자는 국토의 10%를 소유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약 40만 명의 제2신분인 귀족은 국토의 25%를 소유하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600만 명의 농민, 노동자, 중산층으로 이루어진 제3신분은 국토의 65%를 소유하며 모든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인구의 5%가 세금을 면제받는 동안 5%가 국가의 모든 부담을 짊어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양반과 상민의 관계처럼 태생부터 정해진 넘을 수 없는 벽과도 같았습니다. 1788년 흉작으로 빵값이 폭등하자 예산의 88%를 빵에 쓰던 농민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2단계, 정부의 부패와 무능입니다. 루이 16세는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우유부단하고 무능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하는 등 계속된 전쟁으로 국가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왕의 해결책은 더 많은 빚을 내고 농민들의 세금을 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는 세금 납부를 거부했고 왕이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나라가 불타 없어지더라도 자신의 기득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1789년 위기 속에서 루이 16세는 175년 만에 3부회를 소집했습니다. 새로운 세금을 정당화하려던 그의 의도와 달리 이것은 혁명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3단계, 중산층의 붕괴와 급진화입니다. 제3신분 대표들은 신분별 투표가 아닌 1인 1표를 요구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가 2대1로 우위를 점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거부한 것입니다. 왕이 이를 거부하자 그들은 스스로를 국민의회라 선언하고 테니스 코트에 모여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시스템을 지지해야 할 변호사, 상인과 같은 교육받은 중산층이 시스템의 등을 돌린 것입니다.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은 왕권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습니다. 혁명은 시작되었고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이 4단계, 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입니다. 왕정, 교회, 법원 등 모든 제도가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국민의회는 봉건제를 폐지하고 인권선언을 발표했지만 급진파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단계, 혁명 세력이 대중적 지지를 얻다로 이어집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자코뱅파는 왕의 처형, 모든 부의 재분배, 혁명의 적숙청 등 더 극단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온건파가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자 피를 원하는 대중은 그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793년 1월 루이 16세는 공개적으로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6단계, 정부 전복과 뒤이은 혼돈입니다. 로베스피에르의 공안위원회는 1년 동안 4만 명을 처형했습니다. 귀족, 성직자, 반대파는 물론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동료 혁명가들까지 숙청했습니다. 혁명을 정화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 자신도 그가 만든 시스템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혁명은 언제나 자신의 자식들을 삼키기 때문입니다. 10년간의 혼란 끝에 권력을 잡은 것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로 시작된 혁명은 유럽을 15년간 전쟁으로 몰아넣은 군사 독재로 끝났습니다. 128년 후 1917년에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차르 니콜라이 2세가 통치하던 러시아는 300년 역사의 로마노프 왕조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화려함 뒤에는 프랑스와 똑같은 부패가 있었습니다. 1단계, 부의 불평등. 차르와 귀족이 모든 것을 소유했고 인구의 80%인 농민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노동자들은 굶주림을 면치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2단계, 정부의 부패와 무능. 니콜라이 2세는 신이 자신에게 통치권을 주었다고 믿는 현실 감각 없는 통치자였습니다. 1905년 평화롭게 청원하러 온 노동자들에게 발포하여 수백 명을 학살한 피해 일요일 사건은 황제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파괴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패는 무능의 극치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군인이 총알도 없이 전장으로 내몰려 죽어갔습니다. 1917년 2월 빵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군대는 민중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군대가 정부를 지키지 않을 때 그 정부는 끝난 것입니다. 3단계, 군대와 중산층이 정부의 등을 돌리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결국 3월 15일 니콜라이 2세는 퇴위했습니다. 하지만 뒤를 이은 임시정부는 전쟁을 계속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순식간에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4단계, 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입니다. 그 공백을 뚫고 블라디미르 레닌과 볼세비키가 등장했습니다. 5단계, 혁명 세력의 대중적 지지 확보. 레닌은 평화, 토지, 빵이라는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귀족의 땅을 농민에게 나눠주며 인민을 먹여 살리겠다는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1917년 10월 볼세비키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6단계,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5년간의 내전으로 1000만 명이 사망했고 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더 죽었습니다. 레닌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평화는 독일에 대한 굴욕적인 항복이었고 토지는 집단 농장과 기근을, 빵은 배급과 굶주림을 의미했습니다. 해방을 약속했던 혁명은 스탈린이라는 더 끔찍한 독재자를 낳았고 그는 수천만 명을 더 학살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 1959년 쿠바를 보겠습니다. 쿠바는 가난한 농업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쿠바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똑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1단계, 부의 불평등. 부는 바티스타 독재 정권과 결탁한 소수 엘리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시골 농민들은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2단계, 정부의 부패와 무능. 바티스타는 부패의 화신이었습니다. 경찰과 법원은 매수되었고 반대파는 살해당했습니다. 정부는 오직 독재자와 그 측근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3단계, 중산층의 급진화. 부유한 집안의 변호사였던 피델 카스트로는 이 부패에 맞서 혁명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투쟁은 실패로 시작했지만 바티스타 정권의 잔인한 탄압은 오히려 더 많은 지지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4단계, 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부의 폭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고, 심지어 쿠바를 지원하던 미국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5단계, 혁명 세력의 대중적 지지. 1958년 카스트로는 수천 명의 지지자를 얻었고 정부군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1959년 1월 바티스타는 국고를 훔쳐 도망쳤고 카스트로는 하바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6단계, 혼돈이 이어졌습니다. 카스트로는 민주주의를 약속했지만 몇 달 만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반대파를 처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쿠바를 공산주의 독재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를 지지했던 중산층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혁명이 자유가 아닌 새로운 폭군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 번의 혁명, 세 개의 나라, 세 개의 세기, 프랑스, 러시아, 쿠바. 서로 다른 맥락과 이념을 가졌지만 정확히 동일한 6단계 패턴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 공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면 왜 현재 미국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1단계, 극심한 부의 불평등. 2단계, 정부의 부패와 무능. 3단계, 중산층의 붕괴와 급진화. 4단계, 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 5단계, 혁명 세력이 대중적 지지를 얻음. 6단계, 정부 전복과 뒤이은 혼돈. 이제 2025년의 미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 모든 경고등이 붉게 빛나고 있을까요? 1단계, 극심한 부의 불평등. 1980년 미국 상위 1%는 전체 부의 8%를 가졌습니다. 오늘날 그 수치는 32%로 1789년 프랑스보다 높습니다. 상위 0, 1%가 하위 90%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우주여행을 즐기는 동안 중산층은 집과 의료,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수저 계급론과 그로 인한 좌절감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분노는 정당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2단계, 정부의 부패와 무능. 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15%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은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로비스트들이 법안을 작성하고 기업들은 정치인을 소유합니다. 36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나지만 정부는 국민이 아닌 후원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3단계, 중산층의 붕괴와 급진화. 미국의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과 주택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졌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가 누렸던 안정을 꿈꿀 수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엘리트, 억만장자, 그리고 시스템 자체를 말입니다. 혁명은 바로 이렇게 더 나은 삶을 기대했던 교육받은 이들의 좌절에서 시작됩니다. 4단계, 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론, 경찰, 선거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라의 절반은 2020년 대선이 도난당했다고 믿고 다른 절반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이 쿠데타 시도였다고 믿습니다. 양측 모두 서로를 믿지 않으며 제도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당파적 렌즈를 통해 해석됩니다. 국가가 더 이상 하나가 아닌 같은 영토를 차지한 두 개의 나라가 되어 불꽃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는 5단계가 곧 온다고 말합니다.
혁명 세력이 대중적 지지를 얻는 단계입니다. 아직 완전히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좌파에서는 부의 재분배와 같은 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고, 우파에서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권위주의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시스템이 개혁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으며 완전히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6단계는 혼돈입니다. 미국에서의 6단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 단서를 줍니다. 조직적인 정치폭력, 군대와 경찰의 분열, 식량과 연료 부족을 동반한 공급망 붕괴, 그리고 경제의 완전한 붕괴. 일부 주들은 연방정부를 거부하거나 분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외부 세력은 미국의 혼란을 부추길 것입니다. 이 혼돈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 예외주의는 이런 일이 여기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안정적이고 부유하며 민주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프랑스도, 러시아도, 쿠바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사의 패턴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4단계에 있습니다. 부의 격차는 1789년 프랑스보다 심각하고 정부는 1917년 러시아만큼 기능불능이며 제도에 대한 신뢰는 1958년 쿠바만큼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패턴은 5단계와 6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개혁을 통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경고 신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정해진 비극의 각본을 되풀이할 운명일까요? 그 해답은 미래가 아닌 과거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